단원은 접선인 거야. 접선의 방정식과 그 증감 그리고 극대극소.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도함수 활용 1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수학 2에서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새롭진 않아요. 접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y는 fx 위에 t, ft에서의 접선은 y는 f't에 x-t 더하기 ft다. 이렇게 되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고요. 당연하게도 메인이 되는 아이디어는 사실 이 점 위에서 접선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메인이지만 또 다른 애는 이제 곡선 밖의 점 x1, y1에서 그은 접선 얘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구하냐? 간단해요. 얘를 구하는 방법은 접선이 저 점을 지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즉, 우리가 접점을 임의로 가정해서 y는 f't x-t 더하기 ft라고 가정하고 걔가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을 방정식으로서 풀면 그 점이 나오고, 그렇죠? 이거를 해결했을 때 이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을 해결하면 접점의 x좌표 t가 등장하고 이 접점의 x좌표 t 하나당 접선이 이제 등장하게 되니까 우리가 접점의 개수만큼 이제 접선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t가 만약 구해지면 다시 한번 접선을 구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수학2랑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f't를 구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문제 하나만 소개하고 여기는 넘어가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774번 한번 보겠습니다. 774번 중짜리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세타로 나타내는 A 시컨트 세타 Y는 B 탄젠트 세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세타가 3분의 파이래. 그러면 그거에 따른 X는 얼마? 시컨트 3분의 파이니까 2A Y는 얼마? 루트 3B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지나는 점이고요. X'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해서 3분의 파이 대입하면 시컨트 탄젠트니까 2루트 3 이고요. Y'은 시컨트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4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걸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은 2루트 3A분의 4B X-2A 더하기 루트 3B 얘가 이제 내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이 될 텐데 그게 Y는 X 빼기 루트 3이라는 거예요. 이걸 살짝만 정리하면 이거 날리고요. 루트 3A분의 2B X 그리고 AA 날리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B 더하기 루트 3B 자 이게 되는데 여기가 그럼 이제 계산이 되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b인데 루트 3분의 b가 루트 3이니까 b는 3이라는 것은 b가 3이 나오면 여기가 6이 되는데 여기도 6이 돼야 되니까 그럼 a는 얼마? 2루트 3 이렇게 된다까지 구할 수 있고요. 둘의 곱은 6루트 3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프라임에 대한 것만 좀 달라지고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미분하는 게 달라진 거죠. f't를 우리가 좀 다르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그렇게 새로운 주제가 없어요. 전부 다 수학2 하위 호환입니다.
새로운 주제가 이 정도만 새로운 주제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렇게 다른 게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가 메인이죠. 얘가 메인입니다. 수학 2에서는 우리가 약간의 요령 같은 것도 존재했었는데 미적분은 함수가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요령이라고 할 만한 것도 딱히 없고요. 이거 바탕으로 이거와 얘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에 초점을 잡습니다. 증가와 감소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증가와 감소라는 건 뭐냐면 f'x라는 애가 0보다 크면 우리가 증가를, f'x가 0보다 작다면 뭐한다? 감소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증가라는 표현은 당연히 x가 커지면 fx가 커지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 감소라는 건 x가 커졌지만 fx는 작아지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했을 때 증감이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그건 우리가 프라임 x가 0보다 크냐 작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프라임 x가 0보다 크냐 작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바로 극대의 극소, 즉 극값들이죠. 우리가 극값이라는 건 사실상 그 어떤 값 F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FA가 최대면 극대, 최소면 극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미분법의 활용이니까 이게 꺾인 부분이 아니라면 F'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F'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이때 즉 프라임의 부호가 바뀔 때 극값이 형성된다고 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극대라는 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극소라는 값이 등장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근데 결국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프라임 0 되잖아요. 이것도 프라임 0 되는 거이니까 우리가 그냥 0 되는 거 찾아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수학 2를 기준으로 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이런 애들이, 더 쉬운 걸로 할까요? 3의 x 세제곱이라는 애가 미분했을 때 3x 제곱이 돼서 실제로 x에다 0 대입하면 프라임은 0이 되지만 극값에 갖지 않죠. 그런 애들이 마찬가지로 미적분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얘처럼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포함한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식이 너무 다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판단이 어렵다. 판단이 어렵다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웬만하면은 이걸로 판단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프라임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x 세제곱을 미분한 3x 제곱이라면 0을 기준으로 좌극한과 우극한, 근데 좌극한 우극한 대입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그거보다 작은 거 큰 거 그냥 아무거나 대입해도 됐잖아요. 이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힘들어질 수 있다.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보죠.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이 있다고 할 때, 그럼 얘를 미분해 보면 2사인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세제곱이라서 2사인 코사인 제곱. 그럼 이게 사인을 묶었을 때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게 0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사인 x 곱하기 얘는 좀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3 코사인 제곱 x 빼기 1, 이게 0이잖아요. 그럼 사인 x가 0이거나 코사인 x가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3개 있는데, 그쵸? 0 되는 것만 따지면 그러면 누가 극대이고 누가 극소인지를 뭘로 판단하죠? 여기 있는 거, 전에 있는 거, 큰 거, 작은 거 대입해? 그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무리수 영역이잖아. 그쵸?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경우가 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이건 이제 수학 2와는 이제 궤가 좀 다르게 돼버렸어요. 여기서부터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뭐냐면 더블 프라임. 더블 프라임에 대해서 f 프라임 x가 0이고 f 더블 프라임 x가 이제 0보다 작으면 실제로 그 값에서 극대가 됩니다. 그리고 f 프라임 x가 0이고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면 걔는 극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극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프라임 x가 0이다 라는 거를 통해서 보기보다는 더블 프라임과 합쳐서 생각을 했을 때 온전히 극대 극소가 나오고요. 물론 프라임 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이제 바뀌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동시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극대다 극소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주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극값을 갖도록 한다라고 하는 멘트가 있다면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라는 표현. 그럼 프라임 x가 0이면 0인 게 존재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보죠. 교재에 있는 문제 814번 대표 문제인데 이거는 너희가 풀어보는 게 좋겠지? 비슷한 주제를 하나 다른 데서 좀 가져와 볼게요. 비슷한 주제를 다른 문제집에서 하나 가져와 보죠. 이거 괜찮겠네요. 얘가 극값을 가진대요. 어려운 주제는 아닌데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얘가 극값을 가진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 이거 f 프라임 x가 이거잖아요. 얘가 0인 게 존재한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틀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근이 존재해야 돼요. 부호가 바뀌는 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라임 x는 0이 프라임 x는 0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바뀌어야 되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어디로 바뀌는 상관없는데 그 값이란 과제는 어떤 부호는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얘가 부호가 바뀌는 근이다라면 코사인 x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네. 그치? 코사인 x 더하기 a 그래프 그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코사인 x 더하기 a는 여기 1 더하기 a부터 마이너스 1 더하기 a까지 코사인 x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러면 관통하는 근이 없잖아? 그래서 no, 안 된다. 내가 따진 거 이 마이너스 1 더하기 a라는 게 어디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1 더하기 a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야지 내가 찾는 관통하는 근이, 부호가 바뀌는 근이 존재하게 되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최소값인 얘가 얘 최대값과 부호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a-1과 a 플러스 1의 부호가 다르다. 즉 곱이 0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표현돼요. 등호가 안 붙습니다.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다른 표현으로 설명해 볼게요. 어차피 이게 우리가 근 구해주면 되긴 하거든. 근데 이 정도 그래프는 잘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그냥 활용해도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 근이라고 하는 것은 교점이잖아. 그쵸? 얘가 이 마이너스 a라는 것도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a라는 애가 이 그래프를 관통하면 이 마이너스 a가 관통하면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둘의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부호가 이제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그냥 관통근이라고 그냥 별칭으로 줄게요.
그래서 관통근이 존재하면 우리가 극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관통을 안 하는 건 뭔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애. 접하는 애. 접하는 애는 실제로 얘를 기준으로 이 코사인 x 더하기 a라는 애가 부호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극값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x세제곱, 3x, x세제곱 미분한 3x 제곱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통하지 않는 근은 안 되고요. 관통하는 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과 증감 그리고 극대극소입니다. 개념적인 주제는 이게밖에 없어요. 개념적인 거는 이거밖에 없고 그리고 접선을 구하려면 우리가 저것과 같이 다루어 주는 것이며 증감은 프라임의 부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고 극대와 극소는 프라임 x가 부호가 바뀌는 것을 찾거나 프라임 x가 0이면서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냐 크냐 이것을 통해서 얻어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뭐 궁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이거는 왜 튀어나온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프라임 x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면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어떤 a를 기준으로. 그쵸? 그러면 이 프라임 x의 기울기가 어때 보여요? 0보다 작죠. 그래서 여기서 0인데 0보다 작은 상태면 관통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러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 봐봐. f 프라임 x가 접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x 세제곱의 미분이 3x 제곱처럼.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더블 프라임이 0이 되죠.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면서 그러면 극값도 이게 부호가 바뀌지도 않고 동시에 우리가 극값도 안 가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프라임 x의 기울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얘도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있다면 여기에서 이제 극값을 갖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값은 프라임 x가 0인과 동시에 이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f 프라임 x가 fx가 아니라 프라임 x의 기울기가 플러스이므로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로 관통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극대극소를 더블 프라임과 병행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럼 그거에 빗대어 보면은 얘를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거 극대극소 어떻게 되는지 판단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적당히 한번 미분을 더합니다. 미분 더하기 식 생겼는데 얘를 미분하죠. 이거 미분할까요? 얘도 프라임 x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하면 이렇게 앞에 거 그대로 하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코사인 이렇게. 그럼 얘가 이 코사인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7이잖아요. 코사인 곱하기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7 사인 제곱이 돼서 이게 코사인 곱하기 어떻게 되죠? 코사인 제곱을 2 마이너스 7 사인 제곱 9 사인 제곱 이렇게 본다면 코사인 x가 루트 3분의 1일 때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극값 여기 코사인 x가 루트 3분의 1일 때 과연 얘가 극값을 갖는지 궁금한 거잖아요. 코사인 x가 루트 3분의 1이면 일단 0은 되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루트 3분의 1 사인이 루트 3분의 루트 2죠. 그래서 루트 3분의 2 루트 2 제곱하면 3분의 2라서 0보다 작죠. 얘가 뭐다? 극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대입하면 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고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0보다 커졌네요. 얘가 극대입니다. 그럼 특이한 걸 얻을 수 있죠. sin x가 0이면 특이하진 않네요. 이 코사인 x가 0이라고 하면 이걸 미분 sin x 0이 여기 플러스고 얘는 어떻게 돼요? 아 그렇네. 이게 sin x가 0이라고 했을 때 코사인 x의 보호를 우리가 몰랐는데 코사인 x가 1인 경우랑 마이너스 1인 경우 있잖아요. 0, 1인 경우에선 이제 0, 1이면은 얘가 0이라서 플러스 1이면 플러스라서 여기 0, 1일 때는 극소 그리고 여기 0 마이너스일 때 극대를 갖겠구나. 그래서 극소, 극대 이런 식으로 생기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해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코사인 x가 루트 3분의 1이면 코사인 x 이거잖아요. 루트 3분의 1이면은 여기 그거 맞죠? 사인 x가 이제 0 되면서 그럼 여기랑 여기 사인 x가 0인 거죠.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0. 이 6개 기준으로 극값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거를 매번 다르게 해줘야 된다. 사실 이렇게 복잡한 건 잘 나오지는 않고요.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기엔 또 많이 나오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형태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줄 수 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도 실제로 판단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걔네들보다 더 거지 같은 부분은 보통 삼각함수에서 나와서 이런 식으로 확인만 해줄 수 있다. 이계도 함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함수 활용 1입니다. 내용 자체가 별로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단원이 많냐면, 그러니까 유형은 왜 이렇게 많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배운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형들은 얘네들밖에 없지만 그거에 대해 해당하는 함수가 이미 음함수, 매개변수, 역함수 이런 것들이 다 매번 있잖아. 그래서 걔네들 접선에서도 걔네들이 추가되고 증감에서도 추가되고 극대극소에서도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이 별거 안 되는 유형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유형 개수는 좀 많아진 거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 한번 소개는 해볼게요. 좀만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760번 보도록 해볼게요. 접선의 방정식부터 하나씩 소개를 다시 해볼게요. y는 2의 3x제곱과 y는 lnx에 각각 큰 두 접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탄젠트 세타래요. 2의 3x제곱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요. 2의 3x제곱 lnx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죠. 얘 원점에서 접선을 그렸대요. 이렇게 숑, 이렇게 숑 그려진 거죠. 그렇죠? 걔네들에 대해서 이 각도를 구해달래요. 탄젠트 세타를 구해달라는 건 결국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해야 되는 건 접선, 여기 y는 2의 x제곱에 대해서 먼저 접선의 방정식을 가정하자. 3, 2의 3t제곱 x-t 더하기 2의 3t제곱 3, 2의 3t제곱 x-2, 2의 3t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0,0을 지나야 되잖아요. 잠시만. 3, 2의 3t제곱 x 이거를 계산을 잘못했죠. 플러스 2의 3t제곱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지금 0,0을 지나야 되니까 이게 y절편이 0이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t는 3분의 1. 그래서 여기 3분의 1에서의 접선은 y는 3x, 3, 2x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lnx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t분의 1 x-t 더하기 lnt라서 이게 t분의 1 x 마이너스 1 더하기 lnt라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이죠. 왜냐면 y절편 여전히 0이니까. 그쵸? 여기는 2,2분의 2,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돼요? y는 2분의 1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타는 우리가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니까 1 플러스 3이 곱하기 2분의 1분의 3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4분의 3이 마이너스 4, 2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볼 수 있죠. 엄청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딱 하나뿐이에요. 접선이 저 점을 지난다라는 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탄젠트 세타를 끼인 각을 구해달라는 건 덧셈 정리 이용해주면 되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진행을 해줄 수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수학편 그냥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분은 딱히 없어요. 여기 파트는. 이 다음 파트가 조금 살짝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 파트까지는
좀 괜찮다. 접선의 방정식 아까 뭐 이렇게 좀 더 소개했었고요.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도 789번을 한번 보면 fx라는 애가 x 더하기 1분의 2의 ax 제곱이잖아요. 얘가 1과 무한대,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증가하길 바란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f 프라임 x가 뭐면 된다? 0보다 그렇죠. 이상이다. 이게 특이한 부분이죠. 맞죠? 우리가 그 수학 2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수 전 여기에서 증가라고 했을 때 이게 부호가 안 바뀌기만 하면 결국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x세제곱이 대표적이죠. 멈칫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쭉 증가하면 결국 얘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0인 부분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0인 부분이 있어도 결국에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면 반드시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프라임 x가 0 이상이다 라고 봐주는 게 맞죠. 자, 이걸 미분해줘요. 그러면 이건 목세 미분법이잖아요.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하고 분모 그대로 빼기 분모 미분하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이게 x 플러스 1의 제곱분에 2의 ax 제곱으로 묶으면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얘가 항상 0 이상이길 바라는 거거든?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아 뭐야 그럼 여기는 어차피 플러스잖아.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얘만 1부터 0 이상이면 되는 거죠. 즉 이거 1차 방정 1차 함수 x절편인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1보다 이상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만 1보다 이상이 있으면 미안해요. 반대로 말했죠. 1 이하라고 돼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얘가 1 이하다. 그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1 이하다라고 했고 a죠. 이거 넘어갔으니까 a는 2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도 넘어갔는데 뭐를 안 다뤘냐면 부등식 다룰 때는 원래 이 0보다 커 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방금 내가 말했다시피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는 플러스여야 되거든. 그래서 1차 함수의 기울기가 0보다 커야 한다는 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로 봐주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요거 함수가 0보다 이상인 거는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얘 부분만 떼서 보는 거를 습관화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얘 부분만 떼서 보는 것도 괜찮다. 이해가요? 자, 이어서 극대극소라는 개념을 이제 봐줄 건데, 뭐가 요상할까요? (800번) 한번 해보죠. 극대극소라는 게 fx가 2x제곱 더하기 2x제곱분의 k, 교재에서는 2x제곱 더하기 k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f 프라임 x부터 했어요. 이렇게 그려지죠. 얘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묶으면 2의 2x제곱 빼기 k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지 곱하면 2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얘가 0인 거 존재해 라는 거예요. 0인 거 몇 개 존재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개죠. 왜냐면은 이 2의 x제곱이라는 1대1 함수와 y는 k라는 것은 교점이 당연히 하나만 될 테니까. 그쵸? 아, 그럼 얘는 그 값이 한 개 존재하겠네. 즉 기억에서 말하는 그 값이 두 개다 라는 멘트는 당연히 틀렸다. 얘는 극소가 루트 k냐. 즉 내가 원하는 요거 2의 x제곱이 얘 2x제곱이 k일 때잖아요.
이 극소값, 이게 다시 일단 극소값을 갖는지가 궁금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죠? 일단 내가 뭔가 여기 알파라는 놈이 있어서 이의 알파 제곱은 k일 때 그 값을 갖는데 그 알파를 대입하면 f 알파라는 놈이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알파 제곱분의 k라서 2의 알파 제곱분의 2의 2알파 제곱 더하기 k고 어라? 그런데 지금 알파라는 애가 이 알파 제곱 k니까 이 알파 제곱분의 2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 알파 제곱은 얼마예요? 루트 k잖아. 그럼 얘 얼마예요? 2 루트 k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그럼 어쨌든 극소인지 극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값도 틀렸죠. 얘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극소인지 극대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맞아요.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2의 x제곱 플러스 k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우리가 알파를 대입하면 사실 루트 k 더하기 루트 k분의 k잖아요. 2 루트 k라서 0보다 크니까 얘는 극소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요. 이해가요? 물론 이런 생각도 가능은 해. 뭐냐면 얘가 어쨌든 증가하고 있는 함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플러스, 이 알파라는 걸 대입했을 때 k가 됐다는 건 알파보다 조금 작은 값을 대입하면 요거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로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마 극소가 되겠다라고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굳이 미분을 한 번 더 하지 않아도 돼요. 적당히 이게 얘 자체만 보고 어차피 얘는 무조건 플러스잖아. 얘는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니? 이게 2x제곱 마이너스 k라는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그럼 알파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지. 이 생각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럼 미분 안 해도 됩니다. 극소가 명확하죠.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딴 건 중요하지 않고 원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 프라임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어? 라는 거에 초점을 잡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프라임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가. 마지막으로 D급 보면서 이 문제도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x는 1에서 극값을 가진다 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극값은 어디서 생긴다 했어요? 알파에 생긴다 했죠. 즉 k라는 놈은 2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끝났네. 여기서 아까 전에 미리 선언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가 미분이 그래도 깔끔한 편인데도 식을 생각보다 지저분하죠. 그럼 당연히 다른 애들 유리함수, 무리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조금 더 지저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미적분은 흔히 말해서 이 순간부터는 어떤 아이디어 영역이 아니라 계산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계산 연습하는 거를 좀 잘 해두고 어떻게 줄일지도 우리가 조금씩 이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값을 구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값을 가질 조건은 아까 전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유형 19에 해당하는 건 하나 해봤으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금 다루었나? 조금 어려운 게 뭔가 어려운 거 소개할 만한 게 있을까? 잠시만요. 요런 게 이게 여기도 있나? 이게 없네요. 요거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또 30분이 다 됐네. 그냥 문제 한번 풀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고3, 나 다 버렸나?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주제랑 흡사한 건데, 개요 정도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상. fx는 x분의 lnx라고 돼 있고, 여기에서 기울기가 t인 애가 x분의 ln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은 모르겠어. 그치? 그냥 대충 그냥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lnx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 기울기가 t인 애가 있대요. 어떤 교점이 있겠죠. 접점이 있겠지. 근데 이 접점의 x좌표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gt라고 선언했답니다. 그런가 봐. 이상하네. 이게 t가 달라지면 이 t가 얘가 아니라 이렇게 달라지면 접점이 달라지잖아. 그럼 그래서 이 접점이 t에 따라 달라지는 일종의 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건 0,0에서 이 y는 fx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a일 때 이 a 곱하기 g'a를 구하랍니다.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원래 t일 때 gt라며 그럼 기울기가 a일 때 함수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a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갑자기 g'a를 구하래요. 이게 t에 대한 함수였으니까 미분을 해서 a를 대입하라는 겁니다. 그쵸? 요런 문제가 이제 평가원 기출이었다는 거죠.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f'gt가 뭐예요? t죠. 뭐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맞아, 역함수요. 역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g'이라는 것도 결국 뭐 하라는 거야? 그냥 이거 미분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f'이라는 건 우리가 쟤를 미분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f 더블 프라임 gt 곱하기 g't가 1이 되는 순간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은 t가 a가 될 때라고 했고 일단 그럼 0,0에서 j의 근 접선 a는 구할 수 있겠죠. 그건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접선의 방정식이 0,0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점이 나오고 그걸 a를 구한 다음에 그 a를 이용해서 a가 나왔다는 건 그 접점이 바로 GA잖아. 그럼 GA도 나왔죠? G'A는 여기다가 GA만 대입하면 G'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여기 A랑 연립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을 우리가 합성함수로 인식했던 게 대표적으로 이런 주제 때문이에요. 그리고 되게 자주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접선의 기울기라는 접선의 방정식과 역함수 미분과 우리 일종의 방정식을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문제라서 이번 7월 모의고사 고3 거에 나왔을 때도 뒤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그래도 미적분 8문제 중에서 그래도 네 손가락 안에 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맞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보면 되겠습니다. 접근은 이해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도 B단계까지 하는 걸로, 일단 B단계까지는 하는 걸로, 여유 되면은 앞에 C단계부터 조금씩 더 채워오기로 하고요. 알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함수의 그래프에 해당하는